하지만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 혹은 과다하게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생리통이라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약이 아니라 생리통의 원인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칠쌤이에요. 진료하다 보면 원장님 저 생리할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데요, 이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인터넷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불임이 된다, 자궁이 망가진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 매달 먹어도 괜찮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일까요?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입장에서 팩트만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임신이 어렵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심적인 불안감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과다 복용을 하는 생각이 들고, 생리를 30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니 안 좋은 성분이 몸에 쌓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불안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생리통에 흔히 쓰이는 진통제는 마약성 계통이라던가 먹었을 때 간을 막 지속적으로 망가뜨린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열감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아스타아미노펜이라고 불리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산모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나 수정, 배랑 같은 데는 전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통제가 아니라 질환이 원인일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나 성근증, 근종 같은 질환이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건데 병원 가기 싫어서 혹은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다 보니 진통제로만 오랫동안 버티다가 뒤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를 오래 먹었더니 임신이 안 됐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채로 전달이 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생리통 진통제를 매달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 아닙니다. 진통제 때문에 불임이 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매달 먹어도 사실은 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중독성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약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 혹은 과다하게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생리통이라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약이 아니라 생리통의 원인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한 통씩 먹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해요. 생리라는 기전 자체가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임신을 준비를 했다가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막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요, 자궁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필요 없는 내막을 배출을 하는데 돕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배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도하게 자궁을 수축시키면서 쥐어짜는 듯한 허리 골반까지 퍼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관을 따라 올라가서 뇌 쪽이나 위장장애도 일으키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 혹은 두통, 굉장한 짜증, 몸살 같은 것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줄여주는 것들이 여태까지 말했던 진통제의 역할이라서 충분히 진통제를 복용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궁의 구조나 수축 방식에도 개인차가 있는데 자궁의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혹이 없는 자궁이라도 좀 뒤쪽으로 기울여 있거나 기타 장기들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자궁이 더 세게 수축하면서 장기들을 건드려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 수축이 짧고 강하게 반복되면서 통증 신경이 계속 자극돼서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초음파상에서는 별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도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심하신 분들, 만성으로 골반통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복강경을 시술을 해서 신경들을 차단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질환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나 성근증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잘 다니시죠? 특별히 자궁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미 생리통에 대한 관리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리통이 반복을 할 때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좀 넘기기도 쉬워지는데요, 평소에 내가 느꼈던 생리통보다 좀 과도하게 아프거나 약을 먹어도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라던가 학교에 항상 빠져야 돼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생리 전 하루 이틀 전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 일주일 내내 약을 먹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자기한테 맞는 약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꼭 진통제만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제가 될 수도 있고 피임약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거나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약이 있다면 어떤 약인지 얼마나 드시는지를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통제뿐만 아니고 생리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렇지만 뭔가 수술이나 당장의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면 자궁 내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월경통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그냥 참거나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나이가 들면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혹시 이제 나중에 생리가 끊기게 되면 이런 고통들에서 또 해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생리통의 매니지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약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월경 주기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